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첫 번째 북튜브에서는 제가 소설을 읽는 이유랑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2022년 신춘문예 당선 소설을 함께 알아보도록 했죠. 그런데 신춘문예 소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서울 일간지, 좀 유명한 일간지 위주로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을 구매했고요. 이 책에 되게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강원일보부터 현대경제신문까지 있는데요. 이쪽에서 하나가 빠진 게 세계일보가 하나 빠졌어요. 아마도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마감일자가 제일 늦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신춘문예랑 문제소설이나 이렇게 젊은 작가 상은 대부분 사는 편이에요. 그 시대 아니면 그 연도에 되게 재밌는 소설이 거기 다 담겨 있고 당선 소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작가의 한 작품을 읽고 그 작가 거가 마음에 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단편집을 사는 편이에요. 그럼 오늘은 신춘문예 당선 소설 중에 경향신문 함께 보실게요. 우선 신춘문예 당선 소설은요, 이렇게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2022년 땡땡일보 당선 소설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종이책이 좋아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한 편 한 편 읽어보실 분들은 따로 링크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해당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같이 넣어둘게요. 그걸로 함께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함께 볼 거는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김채원 작가님, 그러니까 데뷔작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이 소설은 동우랑 석용이랑 성아가 유림의 방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유림은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그걸로 그들이 슬퍼하거나 어떤 감정이 변하는 거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좀 난해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심사평을 함께 봤어요. 심사평을 함께 보시면요. 심사평에는 교정시설에서 만난 친구들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보고 교정시설로 유추했는지 정확히 찾아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애들이 10대로 보이는데 전선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비추어 봤을 때 10대더라도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 신분으로 일을 하고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쩌면 교정시설을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명한 평론가도 아니고 그저 새싹 독자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저는 감정에 무감하거나 아니면 폭력에 무감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한 남성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이제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가 빠졌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친구들은 저 사람을 보고 아프겠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그저 이가 빠졌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게 폭력에 무감하다고 보여졌어요. 더불어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걸었다. 이 걸었다는 건데요.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셋이 만나서 계속 걷고요. 택시를 자기네들이 예약을 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자기네들이 예약하지 않았고 남이 불러온 택시를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셋이 타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걷고 구경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자전거를 타고 유림의 동네로 넘어오는데요. 어쨌든 목적지는 유리민의 집이지만 그 목적지를 가는 방법은 되게 많고 그 방법이 직선이 아니고 가장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돌아 가더라도 어쨌든 도착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유림이라는 친구가 죽게 되는데요. 자살이라고 해요. 하지만 친구의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셋이 뭉쳤지만 그 죽음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살이라는 사건 또한 어쩌면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그저 담담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 걷잖아요. 이 걷는다는 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고 느꼈고요. 소설 속 주인공들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TV나 영화에서 여러 매체에서 죽음은 너무나 큰 고통이자 고난, 슬픔으로만 표현을 해요.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지인의 죽음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보다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현실감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 현실감이 나한테 닿는 거는 당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죽음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공허함과 그거에 대한 빈자리는 현재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유림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유림이 죽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이 이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현실감을 벗어나 있는데 현실감에 안착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졌어요. 어쨌든 친구가 죽었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요림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행동이 현실에 발 닿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졌어요.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이 떠도는 게 요림을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졌어요. 한 줄 평을 하자면 현실을 벗어나려 해도 내 발은 언제나 현실에 닿아 있다. 이런 게 보이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세 명이 뭉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복을 비는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졌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이 소설을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김채원 작가님 거를 함께 알아봤고요. 그저 제 생각을 전달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게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겠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2022년 당선 소설을 한번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에도 신춘문예 소설을 갖고 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